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2018년 새해가 되어 또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보험의 내비게이션, 친절한 나비입니다. 보험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머리가 아프신 분들, 저희 알약보험을 찾아주세요. 저희가 여러분께 딱 맞는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알약보험 홈페이지 www.yolocast.co.kr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겁게 유쾌한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의 보험 전문가 빡대리님, 한수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올해가 개띠라고요? 개띠래요. 아, 왜요? 우리 아들이 개띠예요. 왜? 근데 지금 한국에 없어. 아직도 아직 안 들어왔나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게 내가 보낼 때 신중하라고 그랬잖아. 부모보다 나은가 봐. 파라다이스를 즐기고 있구나. 아니 한수희님 아들은 개띠지만 전 삼재예요. 왜요? 아, 올해가? 아유 삼재예요. 올해. 작년에도 삼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3년이잖아. 그러니까 3년이잖아. 아, 3년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나요? 올해가 마지막이야. 괜찮아요. 올해 잘 버티면 내년에 좋은 일이 그러네. 있을 거예요. 버텨야지. 네. 그래, 지난 좋아요. 15년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을 모두 경험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험 전문가 생손대비 한수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제 정말 후배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네. 간에 잘했어요.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빠밤. 변액보험 파헤치기 파이널의 파이널. 말장난이야. 뭐야. 파이널에 파이널. 그럼 뭐 다음 주에 또 파이널을 하고. 그렇지. 빵야도 아니고 뭐냐고 끝이 이게. 없어. 끝까지 울고 먹는 거지 이제. 아니야. 오늘은 정말로 끝내요. 오늘 진짜. 오늘은 예. 하다가 내용이 안 돼도 끝. 무조건 끝낼 거야. 공약하고 오케이. 이제 없어. 오늘은 오케이. 반드시 변액보험의 끝을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연말까지도 이 변액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끝장을 못 보고 이제 새해까지 밝았는데요. 1년 됐네요. 네, 그러니까 무려 2년에 걸쳐서 지금 그러니까. 변액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변액보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으며 또 중요한 것들이 많으냐 뭐 이렇게 반증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 아마 올 한 해 보험회사에, 그러니까 보험 상품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청취자들은 주변에 있는 우리 보험 전문가들한테 변액보험 얘기를 아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로 해서 배경 지식을 쌓아두시면 상담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들음으로써 또 내가 앞으로 변액보험이라는 뭐 단어만 들어도 이제 계속 저희 방송 그럼요. 내용이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날 테니까 굉장히 뭐 좋은 상품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힘들게 방송을 그럼요. 하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든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19화에 이어서 지금 이제 21화 다시 한번 변액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19화 때 마지막에 우리 한수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 변액 유니버셜 상품과 변액 연금 상품 중에 빡대리님과 잘 어울리는 상품은 변액 연금이고 저 나비와 잘 어울리는 상품은 변액 유니버셜이다. 맞아요. 기억난다. 2년 기억난다. 사무쳤던 거지. 저놈이 도대체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겁나 궁금한 거지. 기억난다. 한 궁금하네요. 번에 얘기해줬으면 궁금하네, 좋겠는데 진짜. 그거를 1년이 네. 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있네. 자, 해가 오늘 한번 넘기는 풀어보시죠. 대단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나비님은 여러분들이 청취자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느낌을 가지셨겠지만 어떤 느낌? 인생에 대해서 한 방을 추구하는 분이에요.
뭐야? 그러니까 저분은 뭐 안정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지르고 그리고 나서 뭐 벌리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이기 때문에 변액연금 아마 추천해서 가입하면 나중에 민원 넣을 거예요. 수익률이 왜 이따위냐고. 4%가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난리 치실 분이라서 저런 분은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적합하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 빡대리님은 자녀가 좀 많죠? 네, 제가 한 명 이상이죠. 그쵸. 자녀가 많아서 노후 대비는 정말 좀 탄탄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설프게 투자하다가 홀랑 날리면 이게 이제 노후가 좀 깝깝해지니까 자녀들 키우는 데 있어서도 노력을 하시되 그래도 좀 안정적인 투자 자산 운용을 함으로써 노후 대비를 좀 잘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좋겠다. 네, 제 생각에는 한수희님께서 반대로 짚으신 것 같아요. 아하. 반대로. 예. 자녀가 많다 보니까 노후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을 원해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지금 나비님께서는 몇 년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따구로 얘기를 하고 나비님께서는 있으니까. 나비님은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시잖아요. 제가 무슨 띠인지 혹시 아세요? 당신은 개띠 아니야 혹시? 청개구리띠. 제가 얘기하는 걸 다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 빨리. 갑시다. 자, 이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보험 상품, 뭐 변액 상품 또 다 포함해가지고요. 통상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험은 장기 상품이다. 특히 네. 이제 변액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전문가님들께서는 이 장기에 대한 장기가 아니다라고 표현할 때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기간의 투자라고 이렇게 컨셉을 잡기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금융상품을 연구하는 모 기관의 그 설문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단기는 1년, 중기는 3년 정도, 장기는 한 5년 정도로 인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변액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장기일까요? 아닐까요? 장기가 아니고요. 초장기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또 10년만 납입하면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변액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설 보험으로 제대로 된 투자 성과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투자 기간을 좀 길게 잡는 것이 고객한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그냥 변액연금이 아니라 어린이 변액연금, 어린이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라는 상품들이 나왔어. 아예 어렸을 때부터 가입을 시켜버리는 거구나. 그렇죠. 아예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네, 한 살부터 뭐 3살부터 이 연금을 쭉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초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품이 좀 많이 팔립니까? 컨셉이 맞는 사람들은 되게 잘 많이 판매하시고 가입들 많이 하세요. 부럽다. 자녀를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제라도 분들은 또 늦지 하죠. 않았어요? 많이 해요. 아니요, 제가 부럽다는 건 그 자녀가 부럽다고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연금을 가입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지. 그런 아버지. 근데 아버지. 우리가 어린이 때는 이런 상품이 없었어. 그러니까. 네,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좀 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자녀 양육도 해야 그렇죠. 되는. 근데 우리의 부양은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요거는 우리가 사회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다음번에.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자, 이 초초초 장기 상품. 근데 보험을 이렇게 초장기, 장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사업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그쵸. 사업비. 이것 때문에 참 말들이 많잖아요. 민원도 많고. 음.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의 원인이 또 많이 되는 것 중에 그렇죠. 하나죠. 네. 이참에 저희는 사업비라는 녀석을 좀 탈탈 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사업비를 조금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예전에 지금은 우리 저축성보험은 사업비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저축성 보험도 사업비가 공개되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런 민원들은 계속 지속이 됐고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는 상품 담당자였던 적이 있어서 본인이? 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아야 됨에도 민원 처리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좀 언짢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공개한다는 것은 소위 그 원가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셈이죠. 금융상품도 결국은 상품인데 예컨대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냉장고의 원가가 얼마인지 핸드폰의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공개를 하라고 하는 어떤 감독기관의 압력에 또 소비자들의 요구에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보장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저축성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저축성에 대한 사업비를 공개를 딱 하니 언론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기사들을 접하게 되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빵빵 터지죠. 맞아요. 네, 좀 과하다, 좀 높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아마 청취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듣는 게 처음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이 상품을 세일즈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지불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 세일즈의 행태에서의 좀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이런 이야기 네, 하는 게. 쓱 하고 넘어가죠. 그러지. 그래서 좋은 것만 부각을 시키다. 그럼에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취자들이 좀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는 게 또 다른 방향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이 좀 들어가니까 잘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가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종합방송 욜로캐스트. 여러분은 지금 욜로캐스트가 만드는 보험 방송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변액보험의 사업비는 크게 계약 체결 비용과 계약 관리 비용이라고 나눠집니다. 네.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관리하는 관리. 비용. 근데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계약 체결 비용이 내가 내는 보험료의 6에서 7% 정도입니다. 월보험료. 월보험료에. 네. 그리고 계약 관리 비용은 약 한 2에서 3% 정도. 그래서 합산하면 대략 10% 뭐 조금 될까 안 될까? 8%에서 10% 그렇죠. 정도 한 8에서 한 되겠네요. 10% 정도 된다고 보면 네. 되죠. 그런데 이 비용을 언제까지 차감하냐면 네. 계약 체결 비용은 가입하고 나서 10년 동안 차감을 하고요. 계약 관리 비용은 납입을 하는 기간 내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납입을 예를 들어서 20년을 냈다 그러면 네. 앞에 10년은 계약 체결 비용과 계약 관리 비용 모두 차감해서 그렇지. 약 8에서 10%를 차감하는 거고 네네. 뒤에 10년은 계약 계약 체결 관리 비용은 비용. 빼고 예, 계약 관리 비용만 약 2에서 3% 정도만 차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빡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후에 가급적이면 더 많이 오랫동안 내는 게 고객한테서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 변액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것이 정말 사업비장의 측면에서는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장기로 갈수록 그렇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적어지니까. 네네. 근데 지금 딱 요렇게만 들으면은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저니까. 널 보고 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설명 또 어디 가서 쉽게 하지 않은데. 한 번만 해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죠. 어떤 상품의 계약 체결 비용이 7%라고 하고 계약 관리 비용이 3%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 나비님은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만 딱 납입하고 끝낼 거고요. 네. 우리 빡대리님은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씩만 납입을 하는데 20년을 낼 거예요. 그러면 결국 두 분 다 내는 게 원금이 얼마입니까? 1억 1억 2천. 1억 2천만 원이죠. 네. 똑같아요, 둘 다. 네. 그런데 납입하는 총액은 똑같지만 우리 나비님은 100만 원에 대한 계약 체결 비용 7만 원을 7%니까 네. 10년 동안 매월 내서 총 840만 원을 냅니다. 그렇죠. 그렇지. 반면에 빡대리님은 50만 원에 대한 계약 체결 비용 3만 5천 원만 7%인 3만 5천 원만 역시 초기 10년 동안 차감하기 때문에 총 420만 원만 차감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매월 납입하는 돈의 크기는 좀 다르지만 결국 총 내는 돈이 같을 때에는 기간이 길수록 계약 체결 비용을 덜 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젊은 사람이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비유 되면은 잘한다. 이렇게 되면은
좀 적은 비용을 길게 납입하는 게 수수료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네.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나이 든 게 죄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네네네. 좀 속상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설계에서 보면 옛날에 네. 과학 시간에 배웠던 에너지 법칙 기억나세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다. 죄송합니다. 뭐 그 표정이 저기 한수희님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상식 아니세요? 어렸을 때 공부 안 했나 보네. 자, 패스. 가발. 네.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 얘기 마무리할게요. 네, 계속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돈의 크기라고 보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좀 대비를 해보면 질량이 큰 것보다는 속도가 빠른 게 에너지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내는 돈보다는 내는 돈의 기간이 이 돈을 만들어가는 수익을 내는 것에 더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X보다는 기간에 투자하는 게 더 맞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나이가 젊을수록 정말 자산 관리는 좀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유, 과학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네. 머리.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탈이야. 올해는 좀 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안 머리 줄어. 사이즈도 줄 것 같아. 머리 사이즈가 안 줄어요. 이렇게 크니까 자꾸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해. 나가질 않아. 들어오면 안 나가. 30년 전에 들었던 얘기도 안 나가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걸을 때 뒤에서 보면 약간 휘청대면서 걸어요. 약간 부작용이 있다면 목 디스크가 요즘에 자꾸 왔어. 아 무거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사업비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수희님께서 정말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높다는 거예요. 뭐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합치면은 8%에서 10%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내 눈앞에서 내 돈 8% 10%가 그냥 바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보험사의 편취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 이렇게 높아? 그럼 별론데? 혹시라도 사업비를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들이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건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액보험 사업비가 이렇게나 높은 줄 알았으면 가입하지 말 걸 그랬다라는 볼멘소리도 하실 수 있어요. 많죠. 네, 그런데 사실 이 내용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고 네. 항상 이게 문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소비자들도 좀 똑똑해지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변액보험에서 이미 이러한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기능을 탑재를 시켜놨습니다. 오. 문제는 예. 소비자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하. 여전히 많은 사업비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납입과 동시에 뭐 바로 떼가는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상품이 2003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2003년도에 나왔을 때는 사업비를 이렇게 오픈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금감원에서 강제적으로 사업비를 다 공개해라라는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게 비밀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창 이렇게 보험 영업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 상품을 제가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봤더니 사업비가 20%가 넘어요. 아, 진짜? 그리고 추가 납입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추가 네네. 납입 제도가 있으니까 네.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추가 납입에 대한 수수료가 9%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2003년도에 금리가 얼마였길래 추가 납입 수수료가 9%고 사업비가 20%가 넘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럼 보험사의 영업수익이 장난이 아니었겠는데요? 그때, 그렇죠. 그때 비하면 15년 지난 거잖아요.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절반 이하로 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세상인 거죠. 이게 예. 사업비가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계속 낮아지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공개가 되면서 낮아지게 되고 또 민원이 늘어나면서 더 낮아지게 되고 또 시장의 시중금리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오픈을 해서 보험회사를 좀 압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나비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네.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추가 납입. 네. 대부분의 이제 변액 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는 기납입 보험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2배까지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60만 원씩 납입하는 변액연금을 가입하려는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60만 원이 아니라 네. 기본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가입을 하고 네. 40만 원을 매달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그 추가 납입에 대한 수수료는 지금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객은 60만 원을 납입하지만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차감해가는 사업비는 2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네네네. 사업비가 9%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3%. 60만 원 대비 2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 사업비는 9%가 아니라 3%로 줄어드는 효과가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 납입도 하기 귀찮다. 언제 내가 그걸 매번 신경 쓰고 있냐. 그래서 이런 고객분들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달 자동이체가 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불편함도 없고 사업비도 적게 떼고 그래서 고객한테 굉장히 이로운 특징들을 함께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가 알약보험 사례편에서도 추가 납입에 대한 이런 사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유용하게 또 적극적으로 반드시 활용해야만 하는 제도가 바로 추가 납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서도요. 혹시 추가 납입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꼭 반드시 활용을 해보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 시중에요. 변액보험과 굉장히 흡사한 상품이 있죠. 투자형 상품인 적립시 펀드가 있죠. 있는데요. 적립시 펀드는 변액보험처럼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변액보험보다는 적립시 펀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예전에 혹시 새우깡하고 꽈배기 얘기한 적 있나요? 했었어.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새우깡하고 꽈배기만 기억나네. 왜 난 기억이 없지? 인지라는 게 무서운 거야. 그게 뭐냐면 새우깡과 꽈배기는 먹는 목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다. 꽈배기가 커피였나? 그렇죠. 달달한 아싸. 것은 아메리카노에 어울리는 거고 새우깡은 맥주에 어울린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적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펀드가 적합하고 장기간은 변액보험이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 그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장기간 목적 자금을 마련할 때 가입하는 게 변액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다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수치화된 얘기를 좀 하자라면 네. 적립시 펀드는 그 어떤 수수료를 떼는 방식이요. 보수를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보수를 차감하는. 네, 그래서 판매하는 판매사에서 보수를 차감하고 운용하는 회사 또 돈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따로따로 보수를 떼갑니다. 반면에 변액보험은 판매하는 회사가 보험사죠. 네. 그래서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떼가는 거고요. 이 변액보험에 있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운용사와 보관하는 수탁사에서 각각이 또 역시 보수를 차감하죠. 네. 자, 그럼 뭐랑 비교하냐면 적립식 펀드에 있는 판매 보수와 변액보험에서 있는 보험사의 사업비를 비교하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적립식 펀드를 경험하신 분들은 판매 보수를 대략 들으신 바가 있을 거예요. 약 1% 정도 합니다. 그렇죠. 1%. 1%. 되게 그런데 적잖아요. 1%. 그러니까요. 수치만 보면. 그렇죠. 근데 변액보험은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대략 10%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우리 청취자 입장에서는 10배나 비싸?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숫자로 보면 크게 보이지만 관건은 적립식 펀드에 있는 판매 보수는 적립금에 대해서 1%를 차감하는 방식이고요. 적립금. 쌓여있는 돈에 대해서. 네. 변액보험은 납입하는 월보험료에서 월보험. 차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적립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1%의 돈의 크기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월 100만 원씩 고객이 변액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10%를 차감한다면 10만 원이죠. 네. 그런데 반면에 펀드에 100만 원씩 납입한다라면 이분들은 1%면 만 원씩만 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 돈이 1억 원이 됐다 그러면 1%면 그게 1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 돈이 쌓여서 2억이 되면
1%면 200만 원인 거고요. 5억이 되면 500만 원을 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 동안에 운용할 때는 적립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펀드의 어떤 보수가 훨씬 적지만 장기간 투자하게 되면 적립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펀드의 판매 보수가 변액보험의 사업비보다 더 훨씬 커집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1%라는 비율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숫자가 좀 작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좀 생겨서 그런 측면 때문에 펀드가 사업비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또 우리가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변액보험은 이자 소득세를 또 차감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비과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기간 바라볼 때는 변액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큽니다. 비과세. 15.4%. 15.4%를 떼기 때문에 1억 원의 그 적립금 수익이 쌓였다. 1억 원에 15.4%면은 1,540만 원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사실 큰 그냥 거예요. 일반적인 적금만 네.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막 짜잘하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그렇죠. 예. 그래서 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이렇게 장기간 쌓여있는 적립금 기준으로 본다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2년짜리, 3년짜리 적금의 비과세다. 뭐 옛날에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옛날에. 언제적 옛날에. 얘기야. 예. 근데 그때로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자율로만 따졌을 때 보면 그게 크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자체도 크지 않은 거죠. 그렇죠. 반면에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년짜리 적금에 가입하는데 이자율이 3%다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내더라도 이자가 그렇게 크게 붙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내는 이자 소득세를 얼마 안 내니까 생각이 안 되지만 장기간 내는 억 단위로 모이게 되는 그런 노후 자금 마련할 때에는 이 소득세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확인을 해보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 알약보험을 듣다 보니까 빨리 상담 신청해서 보험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죠? 그럴 때는 알약보험 홈페이지 욜로캐스트로 들어오셔서 첫 화면에 보이는 상담 신청 네모 상자에 간단한 내용을 남기면 됩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해드리고요. 욜로캐스트 주소는 www.yolocast.co.kr입니다. 네이버에서 알약보험을 치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이 아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장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 사업비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상품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적립식 펀드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에 변액보험이 유리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요? 펀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청국장은 오래 묵혀둘수록 맛이 좋아지지만 돈은 오래 묵힌다고 해서 맛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별로 와닿지 않는군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돈의 맛? 뭐 이런 영화도 뭐지? 생각이 나는데. 교육생이 누구였을까? 자, 어쨌든 무슨 얘기냐. 펀드 포트폴리오를 맨 처음에 가입할 때 구성했던 것대로 5년, 10년, 20년 주구장창 그대로 가게 되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예컨대 예전에 우리가 펀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같아요. 돈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나비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레이트 맞은 건 알지? 맞은 거는 알지. 근데 로테이션은 모르죠. 이윤센. 이게 돈이 결국은 흐른다는 거거든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이동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그런 흐름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좀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게 너무 빈번해지면 좀 오히려 더 이제 스스로가 혼란에 빠지겠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변경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은퇴에 가까워져 오면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때 펀드를 가입했다면 기존의 펀드를 해지하고 또다시 새롭게 펀드를 가입해야 되는 그렇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 펀드는 그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무엇인가의 금융상품을 다시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하는 건 굉장한 번거로움이고 수고로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관리가 되는 반면에 변액보험은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 안에 있는 그 펀드들을 언제든지 교체해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신규 펀드가 그 변액보험에 새롭게 탑재가 되면 예전 고객도 그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혜택까지도 보험회사가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의 펀드 관리가
우리 장리식 펀드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그러니까 새로운 펀드들, 시장이 변하면서 고객한테 도움이 될 만한 펀드들이 지속적으로 변액보험에는 붙을 수 있거든요. 아하. 새롭게 탑재가 될 얼마든지 수 있기 그걸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고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는 네, 방법밖에 네. 없는 것이고. 아, 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이게 계속 좋은 말만 나오네. 그러면 뭐 그 추가적인 또 변액보험에 좀 유용한 사항이 있을까요? 이제 이번에는 빡드리님 해주실 거예요. 한수희가 말을 힘들어. 너무 많이 했어. 아, 목이 좀 아프시군요. 음. 보험 상품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특징인 것 같은데, 변액보험은요, 효과적인 은퇴 자금 활용을 위한 연금 제도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10억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분들께서, 고객분들께서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금의 중요성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테지만, 어떠한 금융상품도 이제 지속적으로 돈의 흐름이 유지되는 연금 제도는 갖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보험회사에서 출시해서 판매하는 상품에만 연금 제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노후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장기간 돈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라면 변액보험이 연금 제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 우리 빡드리님이 연금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뭔데? 옛날에 빡드리님이 금요일 날 네.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처음에 던지시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뭔 줄 아느냐. 황금, 지금, 소금. 아, 그래서 멋있다 그랬는데 그때 요 분이 이제 한 게 요즘에 하나 더 생겼다. 연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불금.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5대 금, 소중한 금은 5대금.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알약보험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저희 알약보험은 팟빵,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미리 다운받아 놓고 편할 때 들어보세요. 아, 이제 저희 정리해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두 분께서 막 엄청 긴 얘기 해주셨는데 그렇죠. 제가 네, 맞습니다. 조금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변액보험의 좀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부각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 투자 시에 펀드보다 더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다. 왜냐? 펀드는 적립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판매 보수가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또 그렇죠.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도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펀드 관리에 효율적이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펀드를 교체 변경하고 새롭게 투입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후 자금 활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죠. 아, 그래요. 자, 그래서 변액 연금이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든 일단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서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비과세 통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노후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상품이죠. 근데 참고로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변경된 세법 내용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무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좀 설명하기 어렵고요. 이건 이제 청취자들께서 세무사와 좀 상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치면 나와 또 요즘에. 그죠? 깔끔하다. 정리이신데. 나는 얘기 안 했어.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변액 연금 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 중인 청취자분들께 뭐 조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상품은요, 가입 시기에 따라서 정말 많이 그동안 변해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쭉 분석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 그러면 진작에 좀 가입을 할 걸 하고서 이제 후회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VUL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사업비는 작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네,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에서 사업비에 대한 구조를 조금 더 낮춰라라는 게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고객분들한테 훨씬 더 이로운 부분으로 상품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가입할 걸 그랬다 후회하실 필요 없이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2018년 무술년에 네. 욜로캐스트와 함께 상의하시고 가입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정확히 판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액보험 파헤치기 그 길었던 대장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뭐 출퇴근길에 또는 쉬실 때 짬짬이 들으신 청취자들은요, 웬만한 설계사들보다 변액보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옵건데 이제부터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소신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부디 깐깐한 소비자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요, 앞으로는 뭐 보험과 세금, 세법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함께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약보험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정말 좋은 방송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좋아요랑 구독 신청을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진짜 빠이빠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새해 인사하고 마칠까요? 제가 여러분 하면 우리 셋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건배사인 줄 알았어요. 건배사는 것 같았어. 자, 여러분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틀렸잖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